소개팅, 미팅, 회의 항상 사람들이랑 대화가 잘 안 이어지시고 어색하다고요? 자, 그럼 이 영상으로 티키타카의 고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창한 김씨입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하죠. 근데 티키타카가 잘 안 된다는 건 오래 본 사이가 아니라거나 혹은 좀 친밀도가 떨어지면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일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처음으로 보신 분들이랑 좀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만능 간장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요리할 때 보면 어떤 음식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만능 간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전에도 찍어 먹고 밥에다가도 비벼 먹고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처음 보거나 아니면 좀 어색한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만능 간장 질문을 한 2-3개 정도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소지가 조금 떨어질 때쯤 그 만능 간장 질문을 이용해서 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면 좋습니다. 자, 만능 간장 질문은 어떤 종류의 질문이냐면요, 좀 넓은 범위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혹은 뭐 특별히 좋아하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넓으면서도 상대방이 대답하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좀 안 좋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파스타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제주도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대답이 네 아니면 아니요로 거의 강요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 오히려 말이 끊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능 간장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질문들 사이에서 분명히 둘이서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던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소재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능 간장 질문 있죠. 요 만능 간장 질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성향에 대한 질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종교 질문하시면 안 되고, 스포츠 팀 질문하시면 안 돼요. 자, 이 3가지가 뭐죠? 상대방과 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만능 간장 질문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는 아예 주제에서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괜히 처음 만났고 어색한 사이인데 그 정치, 종교, 스포츠 얘기했다가 의견 나뉘면 이거 답도 없거든요. 이렇게 만능 간장 질문을 만들었으면 그 만능 간장 질문을 중간중간 대화가 끊길 때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면서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언젠가는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대답으로 그냥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능 간장 질문을 하시되 모든 질문을 만능 간장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질문 사이사이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민수씨, 특별하게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파스타를 좋아해요. 파스타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태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좋아지게 됐어요. 그럼 어떤 파스타 종류를 좋아하세요? 저는 오일 파스타를 좋아해요. 이렇게 만능 간장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상대방이 지쳐요. 거의 면접관 대 면접자 수준이잖아요. 한 사람만 대답을 계속하게 하는 질문은 오히려 상대방과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민수씨, 특별하게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파스타를 좋아해요. 그럼 어떤 파스타 좋아하세요? 저는 오일 파스타를 좋아해요. 정말요? 저도 오일 파스타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해물 들어간 오일 파스타를 좋아해요. 제가 성수동에 진짜 맛있게 오일 파스타 하는데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가요. 자, 어때요? 질문을 하긴 하되 내 이야기를 좀 섞어주게 되면 대화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능 간장 질문을 만드시고 그 만능 간장 질문으로 하여금 소재를 따내서 그 소재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방법은 정말요 대화법이에요.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내가 만능 간장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혹은 저도 그래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요 답변을 쓰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하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휴대전화 어떤 거 쓰세요? 저는 갤럭시 써요. 정말요? 저도 옛날에 갤럭시 썼었는데 요즘 나온 갤럭시는 어때요? 요즘 나온 건 카메라 화질도 좋고 무엇보다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갤럭시가 인터페이스가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갤럭시 쓰는데 그 친구도 민수씨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어때요? 뭔가 대화가 티키타카도 잘 되고
끊이지도 않았고 상대방과 공감대 형성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결국에 아 정말요 화법은 리액션을 잘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를 남발하시면 안 돼요. 모든 얘기에 아 정말요? 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이 사람이 진짜 내 얘기에 리액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상대방이 했던 그 얘기에 대한 경험이 있다거나 평소에 경험은 없었지만 실제로 관심이 있는 분야였다면 그때 아 정말요 화법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 정말요 화법이 정말 상대방이랑 공감대 형성하기엔 좋은 방법이라서 이 방법 추천드리고요.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것을 칭찬하고 큰 것을 질문해라.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보이는 그대로, 상대방의 보이는 그대로의 것을 칭찬을 하고 그것보다 큰 범위의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옷 스타일이라던가 액세서리라던가 헤어스타일, 가지고 온 가방,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면서 큰 범위의 이야기를 물어보면 상대방의 칭찬으로 하여금 호감도 얻으면서 큰 질문으로 하여금 우리가 할 얘기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코트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혹시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시계가 너무 멋지세요. 평소에 액세서리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앞에는 코트, 시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잘 어울리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나를 던져주고, 이게 작은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에 관련된 카테고리 질문으로 크게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패션,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정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로 외모에 대한 칭찬 먼저 시작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코가 너무 예쁘세요, 눈이 너무 예쁘시네요, 입술이 너무 도톰하세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게 되면 나는 칭찬으로 한 거지만 상대방에게는 컴플렉스인 부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칭찬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고 넘어가실 거라면 아 오늘 전체적 스타일링이 너무 좋으세요, 평소에 꾸미는 걸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라고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 감옥에 가둬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칭찬하라고 했다고 해서 칭찬 감옥에 가둬버리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칭찬 감옥에 가둬버리면 처음에 한두 번은 기분이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칭찬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식 없이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상대방도 그 칭찬을 가식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칭찬해주는 좋은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로 칭찬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실 때는 적정하게 한두 번 정도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방법과 좀 섞어서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렸던 거 정리 드릴게요. 첫 번째, 맞는 간장 질문 만들기. 자, 두 번째, 아 정말요? 대답법. 세 번째, 작은 것을 칭찬하고 큰 것을 질문한다. 자, 요 3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평소에 어색했던 사이나 오늘 처음 본 사이와도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어색한 대화, 티키타카 고수가 되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유튜브를 만들 때. 근데 지난주에 제가 나태주옥에 빠져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다짐한 게 일주일에 하나를 못 올리면 그 영상의 개수만큼 5만 원을 기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파운데이션 결식아동들에게 5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저도 뭐 결식아동들에게 기부를 하는 좋은 의미와 동시에 저도 유튜브를 좀 꾸준하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영상이 안 올라오면 댓글에 채찍을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ENTJ니까 채찍을 더 좋아하거든요. 영상 안 올리면 영상 올리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한 김씨였고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